네, 미등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했을 때 그때는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은 미등기 이 내용을 좀 제가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대로 읽어서 드리면 뭐 내용이 좀 헷갈릴 수도 있었어요. 미등기 주택도 포함된다. 이게 뭐 허가 받았냐, 그다음에 뭐 공부상에 건축물 대장에는 등기상에 어떻게 나와 있냐 이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주택이다. 그렇게 보겠다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동주택이다, 공동상속주택이다. 그러면 상속 지분이 큰 사람이 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공동상속 받으면 지분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같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주택으로, 거주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최연장자 순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형님의 주택으로 주택수로 본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택수에 포함이 아예 안 되는 거고, 누군가의 주택으로는 봐야 되겠는데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냐? 그러면 지분이 큰 사람 혹은 거주하는 사람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연장자 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장자가 아니다, 뭐 동생이다 그런 경우에는 지분이 크지도 않고 거주도 안 하고 나이도 어리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주택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설령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그런 데는 요 상속주택이 있어도 요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상속주택을 받게 되면 이게 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죠. 일시적으로 2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이제 비과세, 원래는 집에 한 채 있었는데 한 채가 갑자기 더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건데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상속주택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소득세법 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속입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 155조에 보면 그 특례에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이거 중약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이라는 게 뭐 본인이 살고 있든지 하여튼 뭐 그런 뭐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택이나 뭐 조합원 입주권, 뭐 분양에 의해서 하여튼 신축 주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주택을 만약에 양도하는 경우, 거기서 이제 그 주택이란 일반 주택이라는 건 상속 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반 주택이라고 보고, 만약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록 상속주택이 하나 더 있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해준다는 것은 그 일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그 비과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9억 원을 초과한다든지 또 일반 주택이 뭐 여러 채 있다든지 이러면은 1세대 1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주택을 비과세 해준다는 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다. 해당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더라도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거는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던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상속주택이 시골에 있는 시골집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집을 팔고 상속주택으로 이사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상속주택이 어른들이 이래서 뭐 시골에 계시거나 뭐 좀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은 집이라면 이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가지고 계시든지 보유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팔더라도
좀 세금이 일부 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면 양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상속주택을 팔면은 과세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의 경우는 이제 잘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함께 살다가라는 거는 이제 세대를 구성해서 같이 살았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함께 살다가라는 거는 상속 개시 당시에 1세대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거죠. 주민등록상에 1세대인 겁니다. 이렇게인 경우에 만약에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으면 그 상속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같이 살다가지만 이건 처음부터 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하나 받은 경우 이런 거죠. 지분으로 받았지만 결국은 주택 소유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 따로 살다가 이제 부모님이 60세가 넘어서 내가 이제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다. 합가해서 같이 살다가 상속을 당한 경우, 상속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살다가 상속으로 받았냐, 아니면 따로 살다가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합가를 해서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았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속주택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1세대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라면 이것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로따로 살다가 갑자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주택을 하나 추가로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번 경우에는 같이 살다가 이렇게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같으냐? 그건 다릅니다. 처음부터 같이 살았냐? 아니면 이렇게 동거봉양으로 살다가 따로 살다가 합가했냐?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분 경우에는 같이 살다가 처음부터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공동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1주택이 된 겁니다. 비록 지분이지만. 그렇다가 B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좀 경우가 다르죠. 나도 지금 서울에 집이 하나 있어서 살다가 갑자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이 하나 더 늘어난 경우와, 이거는 하나를 받아놓고 추가로 취득한 거는 경우가 다르죠. 2주택이긴 하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B주택을 양도했는데, 이런 경우에 A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걸 상속주택이라는 건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고 그냥 B주택만 있는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의를 했는데 답은 아닙니다. 왜? 처음부터 동일 세대원으로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경우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이런 경우에만 상속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2번입니다. 세대를 분리해 살다가 동거부양을 합가한 경우, 부모가 60세 이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쳐서, 그래서 각각 1주택이 있던 걸 합치는 바람에 2주택이 됐고,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만약에 세대를 분리해서 살다가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 이후에 주택을 또 추가로 취득했다. 그럼 그런 거는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좀 말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좀 표로 정리해서 보면, 요 1번의 경우는 부모님하고 본인하고 다 같이 사는 겁니다.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2주택을 요거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물려줬다고 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주택을 하나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랬다가 2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럼 결국 요 상속주택만 남았죠. 이런 경우가 비과세가 되느냐 이런 경우인데, 그건 비과세가 안 된다. 상속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양도할 때 결국은 비과세 혜택을 안 준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게 상속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2주택이라는 거죠. 다주택자인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례, 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내용은 이 두 번째 사례인데, 요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부모님도 집에 한 채 있었고 본인도 한 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합가를 하는 바람에 1세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1세대에 2주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이 주택을 팔았습니다. 팔은 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상속주택 하나만 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비과세를 해준다.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 합가하기 전에 이 내용 보면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으로 본다. 상속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합가해서 요거를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셨다. 그러면 그것만 보는 거지. 합가를 한 뒤에 그나마도 만약에 주택을 취득한 거다.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각자 양도를 했더라도 1번의 케이스는 요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 2번의 케이스라면 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대로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다가 합가해서 상속받았다. 그런데 주택을 내가 살던 주택을 팔았다. 그러면 이 주택은 요때는 상속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좀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상속주택에 대한 사례는 세 가지만 소개를 드렸지만 전체적인 개요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